오늘부터 한국으로 입국 시 시행해야 할 코로나19 검사가 1회로 간소화됐습니다. 자녀의 격리 면제 연령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에서 휘발유세 경감 조치가 7개월간 시행됩니다. 갤런당 33센트에서 17센트로 낮춰졌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만난 14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한 달 새 2배로 뛰었습니다. 지난주에만 11만 2천 명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자녀의 격리 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1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입국 후 6일에서 7일차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일에서 7일차 신속 항원 검사가 의무였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한 번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 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합니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과 체류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전 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되고 이를 인쇄하거나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됩니다. 그동안 산업계는 한국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또 한국여행업협회도 질병관리청에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 비판이 계속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갤런당 17센트로 낮췄습니다. 휘발유 12갤런에 약 $2가량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지난 4월 뉴욕주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킨 데 따라 주의회는 7개월간 휘발유세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회 내에서는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주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값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뛰고 있고 올 여름 내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총 $6억 규모의 세금이 덜 거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각 카운티에 주 휘발유세 외에 카운티별 휘발유세를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각 카운티는 휘발유 값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5월 31일 기준 갤런당 평균 $4.9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5센트, 1년 전보다는 $1.57나 급등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도 4달러 62센트를 웃돌고 있고 뉴욕시에서는 휘발유 값이 이미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년 같으면 유류 파동에 버금가는 유가 급등 시에는 자동차 운전을 줄여 휘발유 값이 다소 떨어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려는 국민들이 연휴와 휴가 시즌 여행을 줄일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휘발유 값 급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유 능력 확대와 정유 시설의 송유관을 위협할 허리케인 등 변수들이 많아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롱스에 거주하는 45세 한인 남성이 14세 미성년자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소년을 만나기 위해 커네리킷 주의 약속 장소로 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역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뉴욕 브롱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45세 서동현 씨가 커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당국에게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서 씨는 앞서 몇 주 동안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14세 소녀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며 소녀와의 만남을 유인했습니다. 서 씨는 대화 내용에서 소녀가 거주하고 있는 그리니치 타운으로 가겠다며 만남이 이루어지면 어떤 성적 행위를 하고 싶은지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약속한 장소로 갔을 때 마주한 건 다행히 그리니치 경찰관이었습니다. FBI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아동 성착취범을 수사하고 있던 그리니치 경찰관이 14세 소녀로 가장해 그와 대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쏜 체포용 독침에 맞아 붙잡혔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성적 접촉, 미성년자의 고의적 음란물 노출, 성폭행 미수,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유인 및 범죄 시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니치 경찰청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체포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우리 지역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을 아동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전화, 문자,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와 교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보석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지난주에 11만 2천 명 발생했으며 이는 4주일 전 통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 최신 보고서가 발표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고서는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7주일째 연속 증가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로 어린이들의 진단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것은 거의 1,340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7만 6천 명은 지난 4주일 동안에 추가된 숫자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올 들어 지금까지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550만 명 증가했습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환자는 미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아과학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령별 데이터와 중증도에 대한 통계 수집이 시급히 필요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장기 후유증에 대한 통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영향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이후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의 코로나 입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들의 입원 비율이 백신을 맞은 아이들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이들은 10만 명당 약 19명이 입원한 반면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의 경우 10만 명당 9명이 코로나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백신 미접종 어린이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사흘이었던 반면 백신을 맞은 아이들의 입원 기간은 이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입원해서도 인공호흡기 등 호흡을 지원하는 기계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어린이는 약 800만 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28%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에서 전기 스쿨버스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해당 법안은 4,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전기 스쿨버스와 충전 관련 시설을 구매하고 3년간 18개 학군에서 우선적으로 전기 스쿨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전기 스쿨버스 도입 필요성이 더 높아진 데다 환경 옹호 단체들은 디젤 구동 차량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뿜어낼 뿐 아니라 학생들의 호흡기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전기 스쿨버스 대당 가격은 15만 달러가량이지만 충전시설 등 초기 비용은 대당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커네티컷도 전기버스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의 중간소득은 2019년에 8만 5,800달러로 타 인종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서 인도계 미국인의 중간소득이 가장 높아 11만 9천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계는 8번째로 7만 2,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의 중간소득은 미국 중간소득보다 30%가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타인종에 비해 제일 낮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잠재력 구매력은 1년에 130억 달러에 이릅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인종보다 집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스코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코스코 회원이 다른 인종보다 많습니다. 아시안 인구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81% 증가하며 거의 2배가 증가해 2,200만 명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구 16,000명의 유벨디 마을이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21명의 총격 희생자들을 안치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2주간 장례식이 계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주에만 희생자 11명의 장례식이 잇따라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19명 아이 중 10살 에머리 가자와 메이트 로드리게스 장례식은 어제 유벨디 성당과 장례식장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오늘은 호제이 플로레스 주니어와 어마 가르시아 교사 부부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특히 어마 가르시아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다 총탄에 희생됐고 남편 조 가르시아마저 어마가 숨진 뒤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 24일 유벨디의 랍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희생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세계 밀 수출의 약 3분의 1이 줄면서 부시엘당 13달러 60센트 이상을 기록하며 전쟁 이전보다 50%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가뭄으로 겨울 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지며 식량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겨울 밀 수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캔자스주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시든 밀을 수확하는 대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농무부는 최근 캔자스주 전체 경작 면적의 약 6%에서 수확해야 할 밀이 그대로 버려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농부들이 올 봄에 심은 밀 씨앗의 면적도 예년에 비해 49%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